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드저니 V6를 사용하여 영화 같은 사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주제는 행동과 동작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사진의 동적 요소를 강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선 기본 프롬프트 구조부터 살펴볼게요.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이 구조를 사용하여 우리는 다양한 행동과 동작이 담긴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사진가나 액션 영화 감독의 스타일을 모방하여 더욱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작과 관련된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 춤추기, 점프와 같은 단어들이죠. 이러한 키워드를 사용함으로써 이미지는 더욱 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카메라와 필름 스탁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화 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특정 필름 스탁을 선택함으로써 사진의 영화 같은 느낌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네마틱 필름 스탁을 사용하면 고전적이고 아트한 느낌을, 모션에 적합한 카메라를 선택하면 더욱 선명하고 정확한 동작의 캡처가 가능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축구하는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사진을 만들고 싶다면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롬프트를 통해 우리는 생동감 넘치고 액션 영화에서 볼 법한 아이들의 축구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요소를 어떻게 조합하고 변형시키느냐입니다. 다양한 사진 유형, 동작, 모션 키워드, 사진가 및 영화 감독의 스타일을 실험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은 카메라 앵글과 샷 타입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사진의 구성과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카메라의 각도와 샷의 종류를 다룹니다. 기본적인 프롬프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샷 타입과 카메라 앵글을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발레리나를 촬영하고 싶다면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클로즈업 샷을 사용하여 발레리나의 감정과 동작의 세부적인 부분을 포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샷 타입은 이미지에 깊이와 감정을 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카메라 앵글과 샷 타입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트라 와이드, 뒷모습, 공중뷰, 매크로 샷 등이 있죠. 각각의 앵글과 샷 타입은 사진의 독특한 느낌과 분위기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공중뷰는 넓은 풍경을 포착하는 데 적합하고 매크로 샷은 세부적인 특징을 강조하는 데 좋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카메라 앵글과 샷 타입을 활용하여 여러분만의 독특한 사진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울트라 와이드 샷을 사용하면 광대한 풍경을 담을 수 있고 뒷모습 샷은 인물의 신비로운 느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크로 샷은 작은 대상의 세밀한 부분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카메라 앵글과 샷 타입을 선택할 때는 사진의 주제와 분위기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 풍경을 촬영한다면 와이드 샷이 적합할 수 있고 인물의 감정을 포착하고 싶다면 클로즈업이나 중간 샷이 좋을 것입니다. 이처럼 카메라의 앵글과 샷 타입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조합함으로써 여러분의 사진은 더욱 인상적이고 표현력이 풍부해질 것입니다. 실험적인 접근을 통해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다양한 필름 스탁을 사용하여 사진의 시대적인 느낌을 주는 방법을 배웁니다. 기본적인 프롬프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특정 시대나 데카드에 맞는 스타일의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중국 여성을 1960년대 스타일로 촬영하고 싶다면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롬프트는 특정 시대의 느낌을 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필름 스탁의 선택은 사진의 고유한 질감과 색감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고전적인 필름 스탁을 사용하면 빈티지하고 올드한 느낌을, 현대적인 필름 스탁을 사용하면 선명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시대의 패션, 건축 또는 자연 풍경 등을 포함함으로써 사진에 더욱 시대적인 느낌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20년대의 감각을 살린 사진을 만들고 싶다면 그 시대의 의상과 액세서리, 건축 스타일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름 스탁과 시대 영화 스타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대의 특징과 요소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와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그 시대의 분위기를 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980년대 패션을 테마로 한 사진을 만들고 싶다면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은 특정 시대의 분위기와 스타일을 반영한 독특하고 매력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와 시네마틱 카메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진에 영화 같은 느낌을 주는 방법을 배웁니다. 카메라 선택은 사진의 스타일과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천문학자들이 유로파 위에서 촬영한 사진을 만들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롬프트는 사진의 고유한 질감과 세부 사항을 더합니다. 특정 카메라의 특성을 활용하면 사진에 더욱 생생하고 현실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롬프트는 사진의 고유한 질감과 세부 사항을 더합니다. 특정 카메라의 특성을 활용하면 사진에 더욱 생생하고 현실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시네마틱 카메라를 사용하면 사진의 영화적인 질감과 깊이를 더할 수 있으며 특히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사진에 효과적입니다. 카메라와 시네마틱 카메라의 선택은 사진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스토리텔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각 카메라는 독특한 특성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러분의 사진은 더욱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선택 시 여러분이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와 사진의 주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 풍경을 촬영한다면 광각 렌즈를 가진 카메라가 적합할 수 있으며 인물의 감정을 포착하고 싶다면 좀 더 섬세한 디테일을 잡아내는 카메라가 좋을 것입니다. 또한 시네마틱 카메라를 사용하여 영화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전적인 영화를 연상시키는 색감과 질감을 가진 카메라를 선택하면 사진이 더욱 예술적이고 감성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사진의 분위기와 감정 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명에 대해 배웁니다. 먼저 조명과 주제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프롬프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여러분은 사진 속 인물이나 대상에 어떤 조명이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인물의 초상화를 찍을 때 그 인물의 얼굴에 떨어지는 빛과 그림자의 배치를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연광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연광을 사용하는 프롬프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광은 사진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으며 사진 속 대상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해질녘의 따뜻한 햇빛이나 흐린 날의 부드러운 빛을 활용하면 인물의 얼굴이나 사물의 질감에 부드러움과 따스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날씨 조건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미래 도쿄의 풍경을 배경으로 한 사이보그 사무라이 여성의 사진을 만들고 싶다면 날씨 조건을 포함하는 프롬프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날씨 조건을 프롬프트에 포함시키면 사진에 더욱 드라마틱하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방향성 조명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망토를 입은 남자가 연기 속에 서 있는 사진을 만들고 싶다면 방향성 조명을 강조하는 프롬프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향성 조명을 사용하면 사진의 강렬하고 드라마틱한 대비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특히 인물의 표정이나 실루엣을 강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패션과 스타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사진에서 패션 요소를 강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패션과 스타일을 강조하는 기본적인 프롬프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다양한 패션 스타일과 요소를 사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전통 의상이나 특정 시대의 패션 트렌드를 강조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패션을 창조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프랑스 여성이 특정 스타일의 의상을 입고 있는 패션 사진을 만들고 싶다면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특정 스타일이나 색상 팔레트, 브랜드, 의류 이름, 디자이너, 재료 등을 명시하여 패션 사진에 특별한 매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진을 찍을 때도 패션 요소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브랜드의 그 핸드백을 촬영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좀 특정 재료로 만들어진 핸드백을 찍고 싶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은 패션 아이템의 독특한 스타일과 특성을 강조하는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감정 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사진 속 인물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감정 표현은 사진의 깊이와 이야기를 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본적인 프롬프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특정 감정이나 표정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물의 기쁨, 슬픔, 놀라움 등의 감정을 세밀하게 포착하여 그 사진의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을 위해서는 표정, 몸짓, 눈빛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감정은 사진 속 인물의 얼굴과 몸짓에서 섬세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감정 표현은 조명, 배경, 의상 등 다른 요소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사진이라면 부드러운 조명과 차분한 배경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인물이 위치한 환경과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인물의 감정이 주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프롬프트를 구성하세요. 이번 시리즈를 통해 미드저니를 활용한 사진 창작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감정은 사진의 생명을 불어넣는 핵심 요소로 세심한 관찰과 창의적인 표현을 통해 여러분만의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각 섹션을 통해 배운 사진 창작의 기술들을 실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해보며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미드저니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훌륭한 도구이며 여러분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가이드 시리즈가 여러분의 창작 여정에 영감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하며 미드저니를 사용한 여러분의 창의적인 작품들을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와 함께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창작 여정에 행운을 빕니다.